안녕하세요. 저는 내 마음의 소리 들어보기라는 주제로 이번 TEDx 무대에 서게 된 이정민입니다. 제가 오늘 이 무대에 서게 된 건 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왔던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서예요. 정말 다사다난한 이야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하시고 잘 들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TEDx 마법 하이스쿨의 세 번째 연사로 자리에 서게 된 이정민, 2학년 이정민입니다. 벌써 내일 모레면 크리스마스예요. 네,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이제 2학기도 다 지났고 또 시험도 다 끝났고 좀 있으면 겨울방학이라서 다들 들뜬 마음일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새 학년이 된다는 좀 부담감도 있을 것 같고 특히 여기 와 계신 2학년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된다는 좀 부담감 때문에 그게 더 클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또 뭔가 대단한 업적을 쌓은 것도 아니에요. 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딱히 성공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저는 그동안 저에 대해 좀 많이 부끄러워했던 적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는 이유는 이야기 끝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물을 좀 마실게요. 네,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도전, 실패, 후회 이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전하고 실패하고 후회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후회하고 그런데 아직 이렇다 할 성공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도전과 실패, 후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이곳 와부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한 가지 굳은 다짐을 했어요. 항상 내 안의 소리,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내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고 또 그 길을 따라서 걷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미소와 따뜻함을 잃지 않는 그런 멋진 친구가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했던 다짐 지금도 기억나시나요? 나시나요? 제가 친구 몇 명을 좀 인터뷰했어요.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했던 다짐 지금 기억나요?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딴짓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학교에 올라오면서 하게 된 새로운 다짐이 있나요? 저는 중학교 때 다리 없다고 불렸던 제 별명에서 벗어나 와보고의 호날두로 불리기로 간절히 희망하고 고등학교에 시작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고등학교 와서 정글이랑 해서 와보를 먹고 싶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키가 좀 많이 컸습니다. 네, 보셨듯이 개인적인 소망도 있겠지만 대부분 친구들은 아마 성적이나 또 진로 진학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새로운 친구들에 대한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고등학교에 올라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때 저는 그런 꿈이나 장래 희망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요, 고등학생이 된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고등학생이 된다는 게 되게 막막했어요.
다시 고등학생이 된다는 게 막막했습니다. 저는 이곳 와부고등학교로 오면서 다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사실 저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학년인 2학년 친구들보다 1년 앞서서 먼저 와부고등학교에 지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지금 수능을 본 3학년들이 지원할 때 그때 와부고등학교에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문제는 내신 성적이었어요. 제 발목을 잡았던 건 내신 성적이었어요. 담임 선생님께서는 이 내신으로는 와부고에 넣어봤자 안 될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그 원서비 7,000원으로 차라리 맛있는 거나 사먹는 게 좋겠다는 아니 조금 슬프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지만 그때 저는 되게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거는 자신감보다는 오기나 객기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와부고등학교에 지원했고요. 차라리가 아니라 원래 면접이었는데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결국 와부고등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은 당연히 면접관 선생님들과 면대면으로 얼굴을 보면서 할 줄 알았는데 막상 학교에 와서 시험을 보니까 종이 한 장 앞뒤에 쓰여져 있는 질문에 종이로 답을 적는 방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내신 성적으로 불리한 걸 알기 때문에 되게 정성을 다해서 꼼꼼히 적고 왔는데 결국 불합격했습니다. 희박한 가능성에 오기로 밀어붙인 거 저도 알고 있었지만 막상 떨어지고 나니까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되게 그동안 저에 대해 왜 그동안 열심히 성실히 노력하지 않았을까 되게 후회도 됐고 그동안 저에 대해 많이 부끄럽게 됐어요. 왜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 보기 직전에 드는 그런 심정 있잖아요. 되게 후회되고 공부 좀 할 걸 이런 거. 어찌됐든 고등학교는 가야 했으니까 인근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서서히 고등학교에 좀 적응하기 시작했고 학교에 가는 날들이 즐거울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해 5월 말 학교에 자퇴원을 내고 교문을 나왔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저는 세상을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그 꿈은 변하지 않았고요. 사실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이전부터 왜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참고 견뎌야 하는 시기로 여기는지 되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막상 중고등학교를 입시 학원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를 이게 현실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저는 조금 안타깝고 답답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학생인데 당장 학교를 뛰어나와서 뭔가 현실을 뒤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 굴레를 어디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또 제가 대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바꿔나가야 하는지 제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주위 사람들이 하는 반응 뭔가 예상되시나요? 차라리 이런 고민 할 시간에 책 한 자라도 더 보고 네가 불만이 있으면 좀 더 성공해서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들어왔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니 그 해답이
배움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배움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배움은 학교 교육이나 입시 교육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의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듯이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솔직하게 대하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배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선 좋은 대학을 가서 높은 사회적 위치에 오른다면 네가 이루고 싶은 네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런 말들에 사실 저는 큰 무력감과 되게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즐거움도 잠시뿐이지 매번 불안하고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때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은 출세가 아닌 학문을 위한 공부를 하자는 모토를 가진 고등학교에 다시 진학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혹여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원대한 배움을 위해 그리고 제 꿈을 위해 노력해보는 것이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덧붙여 말하자면 방금 말했던 학교는 제가 중학교 때 지원했던 경험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떨어지고 나서 와보고에 지원했던 거고 또 와보고 떨어지고 나서 그냥 인근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학교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목표로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또 그리고 혹시나 마음이 흔들릴까, 흐트러질까봐, 초심을 잃을지도 모를까봐 머리를 팍팍 밀기도 했습니다. 앞면 사진도 있는데 아무튼 이건 좀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때 한여름이었지만 새벽 공기가 되게 차가웠던 걸로 기억해요. 머리를 밀어서인지 좀 단조로웠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되게 좋았고 기뻤습니다. 매 순간 한 발 한 발을 내디져 진짜 내 길을 만들며 걸어가는 진짜 내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얻은 교훈도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공들이고 견뎌낸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슬픔조차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기쁨이 된다. 제 그동안의 일은 슬픔이었던 적이 많지만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배움을 행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학교에는 또 낙방했습니다. 그리고 우연스럽게도 또 나보고등학교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뭔가 이런 거 없이 1년의 시간이 뒤처진 채로 그냥 다시 고등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제가 만들었잖아요. 내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되게 책임감도 컸고, 그리고 그 책임감은 사실 지금까지 저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이야기는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직 결말이 나지 않은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이 미완성인 이야기를 결국 성공담으로 만들고 말 거라는 제 다짐을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앞에서요. 결코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불안감보다 희망과 기대로 가득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공이 된 세상에서는 더 이상 결정되지 않은 미래가 불안이 아닌 희망과 기대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앞서 계속 말했던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방법은 듣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그 소리를 따라 걸어가는 길은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조건입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를 잘 살펴봐야 하고 잘 알아야 합니다. 또 혹시라도 풀리지 않는 고민이나 원인 모를 불안감이 들 때는 앞서 조영 연사가 말했던 나에게 쓰는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아요. 좋아요. 저는 일기를 꼬박꼬박 씁니다. 이게 되게 오늘 하루를 되돌아볼 수 있고 또 오늘 의미 있었던 일이 뭔지 되돌아볼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기억할 수 있어요. 매일 일기를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꼬박꼬박 쓰다 보면 되게 힘을 얻을 때가 많아요. 예전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그래서 올해 3월달에 썼던 이야기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2, 3번에는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쓰긴 했는데 1번에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저 반대편에 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내 안에,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매 순간이 행복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기쁨이든 슬픔이든 항상 짙은 농도로 느낄 수 있어서 참 좋고 때때로는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오늘 이야기는 정호승 시인의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의 한 구절을 읊으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나의 별을 찾으세요. 그리고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별을 찾는 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